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원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쉽게도 이번 장마는 마른 장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엔 국지성 호우가 잦은 시기라서 우리가 이 비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 바로 자동차 점검이 있는데요. 우선 이 와이퍼가 오래됐다면요. 비가 오는 날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으니까 새 날로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빗길에 자동차가 쉽게 미끄러지는데요. 이럴 때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됐다면 역시 새 타이어로 교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실 장마도 장마지만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장거리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떠나기 전 이 가까운 정비소에서 자동차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광주에 가서 특별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맥가이버라고 하는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고장난 물건을 척척 고쳐준다고 합니다. 자, 이분 만나러 지금 광주로 가보시죠.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상무이동 주민센터. 공무원도 아닌데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서기수 씨. 대체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요, 서기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예, 문장 챙기고 그다음에 또 전등도 챙기고, 예, 그것도 챙기고 드라이버, 예, 또 숫돌도 챙기시고. 대체 어딜 가길래 이렇게 연장을 챙기고 무장까지 하는 걸까요? 기수 씨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일명 상무이동 맥가이버라고 불리면서 이웃들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로 통하는 서기수 씨를 소개합니다. 사다리까지 자전거에 싣고 포스가 심상치 않은 기수 씨. 맥가이버인 줄은 알겠는데 어딜 이렇게 서둘러 가시는 거예요? 독거 어르신네들이 혼자 사시는 게 불편하셔서 거기 좀 전등 가려고 하는데 따라오시면 알아요. 따라오시면. 할머니! 기수 씨 할머님 댁이라도 되는 걸까요? 현관문 번호도 척척 누르네요. 독거 어르신 세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중증 환자처럼 그런 어르신네들은 번호를 저희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가르쳐 주시라고 해서. 왜냐면 저 어르신이 문을, 톡톡 눈을 뚫으면 여기까지 나오는 시간이 10분 더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를 좀 일러주십시오.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러주십시오 해서 다 알게 됩니다. 예, 잘 계셨어요? 어째 아침 식사는? 이제 잡수시려고? 기수 씨가 방문한 첫 번째 집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 텔레비전 불빛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김금래 할머니 댁인데요. 할머니의 마음을 읽고 누워서라도 불을 켜고 끌 수 있도록 전등 리모컨을 설치하는 기수 씨. 그런데 이웃을 위해 남은 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그의 길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건설 현장에 하루 일당에 25만 원 벌다가 갑자기 일한다고 하면 다 주위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모아둔 자신의 사비를 털어 제2의 인생 봉사의 길을 걸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안 보이죠? 근데 내가 별도로 한 명이 눈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여기다 하얗게 페인트를 칠하고 왔어. 이 하얀 것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하는 거예요. 네, 하얀 것만 눌러보세요. 예, 눌러보세요. 어때요, 불이?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네. 이제 할머니 누워서도 불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예, 맥가이버를 하게 된 동기는요, 사실 방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들어오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누워만 계시니까 불을 못 끄는구나. 대부분 스위치가 되게 문간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착안을 했어요. 맥가이버 기수 씨의 손을 거치면 안 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기수 씨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20여 년 동안 건설 현장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다 보니까 목수도 할 줄 알죠. 또 철근도 할 줄 알죠. 설비도 할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은 자격증은 없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기뻐해서 저도 좋습니다.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기수 씨.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세요? 하루에 보통 제가 시간이 많을 때는 30집 하고요. 또
행사 있고 그러면 또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눈코 뗄 새 없이 바쁜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같이 봉사하고 있는 동료를 여기서 만났네요. 할머니! 맥가이버 왔습니다! 맥가이버 방문 소식에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이다남 어르신. 문이 고장나 불편함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기수 씨 출동. 위에 맞추시고. 대부분의 독거 어르신들은 수리비에 적지 않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고칠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데요. 손가락 하나로 그냥 왔다 갔다 잘 됩니다요. 기름 칠할 때. 그래서 제가 하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면 자재비도 선수 자기 사비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동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나이를 때려치고 그냥 하루아침에 가갖고 빨리 이걸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웃에게 기부하며 사랑을 전하는 기수 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등 리모컨은 밖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지팡이에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선물이 됐는데요. 기수 씨는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한희 씨.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어머니다 생각하시고 저희 할머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 드리면 좋을 것인가 그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필요한 거. 그래서 나중에는 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뭔가 터득을 해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고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고쳐드리다 보니까 할머니가 엄청 좋아지는 모습에 네.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계속 더 힘이 납니다. 천천히 꺼지죠? 다시 또 한번 눌러봐. 아이고 좋습니다. 좋으시지? 예. 지금까지 기수 씨가 도움을 준 이웃만 40여 집. 지난달 불을 켜고 끄는 게 힘들어 전동 리모컨을 설치해드렸던 한 주민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누워서도 끄고 켜고 하니까 좋죠? 너무 좋죠. 저희들은 이렇게 손으로 못 하잖아요. 예, 그러시죠. 근데 예. 개인 부담 들여서 하기는 너무 많고 예. 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이렇게 맥가이버님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 하셔서 복 받으실 아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짱이고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 늘 건강하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예. 네, 안녕히 가세요.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상무이동의 맥가이버 기수 씨.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아침 7시 반만 되면요. 왜 지가 가냐고. 빨리 출근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봉사하려면 빨리 가야죠. 요즘은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만 되면 지가 간다고 빨리 쫓아내고 있고요. 저녁 7시 안에 오면 혼나요. 봉사 왜 일찍 끝나고 오냐고. 그렇게 어려운 세대들이 상무이동이 한 2,000세대가 산다는데 왜 일찍 오냐고. 많이 도와드리고 와야지. 라고 지금 늦게 일찍 오면 혼납니다. 기수 씨는 지난 3월 기술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 쌍쌍일촌 맥가이버라는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를 결성했는데요. 쌍쌍일촌은 바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는 아름다운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에만 들은 것보다 내가 모든 봉사라는 그래요.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적으로 행동이 중요한데 행동함으로써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내가 작은 일부터 가장 낮은데 어려운 일부터 가장 낮게 시작해서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두고 이웃에게 빛이 돼주는 그가 있어 상무이동 이웃들은 오늘도 활짝 웃습니다. 사실 뭐 전구를 가는 거, 커튼 다는 거 우리에겐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전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참 높은데요. 서기수 씨 같은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를 언제든 척척 해결해주고 정말 사랑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요즘 서기수 씨의 또 다른 목표가 있다고 해요. 바로 어르신들 집 화장실 바닥 공사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는요, 뭐 밭이나 뭐 하우스에 가면요,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작은 라디오를 켜고 노래를 들으면서 뭐 일의 고단함을 조금 달래곤 하시는데요. 예전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요, 서로 돌림 노래 같은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의 고단함을 좀 덜곤 했습니다. 얼마 전 이 노동요를 주제로 한 흥겨운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증평으로 가보시죠. 농업노동요와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 한마당. 사이좋은 이웃, 인정받는 주민과 내일 너일 돌아가며 품앗이하던 그 옛날 훈훈했던 농경 문화를 재현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 논두렁에 철퍼덕, 물고기 잡기를 비롯해 모첨 던지기, 모내기, 감자 캐기 등 자연과 하나 될 농촌 체험 즐기고 에헤라기야 장뜰에서 즐기는 한바탕 들노래 축제 함께 즐겨보시죠. 모내기를 시작으로 농번기가 한창인 매년 이맘때 충북 증평군에서는 농업 노동요를 테마로 아주 특별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이름하여 장뜰에서 만나는 증평 들노래 축제. 내가 이거를 입어온다고 줄 뻔했어. 이건 뭐가지가 내가 좀 짧아서. 옛날에 조상님들이 살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거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옛날에 모심기 하던 거 모심기, 논 김매기, 고리타자, 뭐 이런 거 등등 그냥 옛날에 하시던 거 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볼거리 가득한 축제. 각지에서 찾아온 만여 명의 관광객을 비롯해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 집결했습니다. 각종 무슨 사진 촬영대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전통의 농요 이런 사진 촬영들은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평지부에서는 이것을 좀 전국으로 우리 옛 조상들의 그 어를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행사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를 앞두고 다들 맡은 역할 준비에 돌입하는데 아이고, 이분은 오늘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았네요. 농악대 선봉에 서서 흥을 돋우는 깃발 연기. 무게가 장난이 아닐 듯한데 오늘 하루 종일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10년째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것만. 줄 사람이 없어. 키우셔야죠. 없어요 지금. 미치겠어. 대략 몰라요. 한 5m 되나 이게? 안 무거우세요? 아, 왜 안 무거워요? 이게 키로수로다가 한 지금 들은 게 한 15kg? 15kg 되려나? 15kg 정도 되겠네. 어찌됐든 저찌됐든 좋습니다. 지역민과 더불어 증평 들노래 축제를 전국 규모의 축제로 완성한 주역. 장뜰 두레농요 보존회에 한바탕 신명나는 농악놀이가 시작되자 사진작가들 카메라셀에 이어지고 힘들다고 엄살 부린 게 언제였던가 농악대 기수의 힘찬 깃발짓에 제대로 흥 장착하며 2017 증평 들노래 축제 마침내 화려한 문을 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농요와 함께하는 증평 들노래 축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저희 증평의 옛 지명이 장뜰인데 그게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들판을 배경으로 농경 활동을 하면서 내려오는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노래로 만들고 그 소리로 주제로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어느덧 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증평 들노래 축제는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리얼하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즐겁고 좋은 출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아 촬영한 작품들 한 장 한 장 즐거운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근전 못 치는 소리 있고 저 모내기 할 때 또 모내기 하는 소리 있고 저 김 매는 소리 대략 이런 거죠. 못 치는 소리만 더 조금만 할까? 네네. 뭉치새
웅지세 오늘 지는 못자리는 웅지세 웅지세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옛날부터 모내기 할 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 선조님들이 이제 쭉 이런 소리를 해서 이제 그걸 배워가면서 한 거지. 그걸 배워. 지금 블루레 이강호 선수는 5천 마리. 자, 하나, 둘, 셋, 던지세요. 축제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논놀이장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즐거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자, 다음 분. 아니, 주먹기만 나가면 되는데. 하나, 둘. 모를 묶은 다발 모첨을 누가 멀리 던지나 우리 어머니들 간만에 어깨에 힘 좀 써보는데요. 다들 실력이 보통 아닙니다. 체중을 실어 힘차게 던지면 저 멀리 논두렁 한복판에 내다 꽂히는 게 대단하네요. 가시는 겁니다. 다리 좀 꼭 시켜주세요. 네, 연습하고 싶어요? 아니, 작년에 해봐서요. 그 올해 또 그렇게 한번 던져봤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자, 다음 분. 아유, 우리 어머니. 그러나 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록으로 모첨 던지기 우승을 거머쥔 챔피언. 한아름 선물을 들기에도 버거워 보이는데 어찌 그리 가냘픈 몸매로 그런 괴력을 발휘했을까요? 아니 혹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3등 해가지고 올해는 꼭 1등을 해야지 마음 먹고 왔어요. 여러분 3등만 바라보세요. 네, 지금의 분이 나라에서 제일 작은데도 이것저것 많은 체험할 것들이 많아서 좀 여러분들이 오셔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또 다른 경기, 죽창 던지기입니다. 형님 몇 미터 잡을 것 같아요? 네? 한 20m 넘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에게 꿈이 너무 야무지셨네요. 어제도 저기 많이 나간 거예요. 자, 많이 나간 겁니다. 자, 일단 저쪽에 계세요. 1등이 현재 1등. 현재 1등. 아쉬움 가득 첫 번째 참가자를 뒤로 하고 잠깐만 비키세요. 자신감만큼은 고구려 장수 부럽지 않은 남성들의 죽창 던지기 대회가 계속되고 좋아 배치기로 나가. 이어서 펼쳐진 왁자지껄 꼬마 친구들의 논두렁 달리기. 와, 다들 아주 첨벙첨벙 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팔딱팔딱 팔뚝만한 물고기를 논두렁에 풀어놓고 맨손으로 잡기. 작전명은 협공,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오늘 한번 제대로 해볼 작정인데요. 이분은 여유가 넘치네요.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예요? 2마리! 화이팅! 2마리! 커다란 징소리와 함께 마침내 시작된 물고기 잡기. 경기장 밖에서 더욱 흥분한 구경꾼을 비롯해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요. 다 잡은 물고기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참가자들.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가운데 한 마리 잡은 분도 있네요. 우와, 이분은 아주 월척을 잡았네요. 작은 거. 왜 다 안 잡으세요? 감당 안 돼. 물고기를 잡고요. 뒤에 의외로 힘들어요. 의외로 힘들어. 재밌고. 그렇게 모두가 엄지척 즐거운 축제가 계속됐습니다. 소중한 우리 조상님들의 근간이었잖아요. 일상이었고 우리가 지킴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람을 갖죠. 장뜰에서 펼쳐진 증평 들노래 축제, 내년에도 기대할게요.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북상하는 장마 전선으로 낮부터 우리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예상되는 이 비의 양은 10에서 40mm, 남해안은 최고 70mm입니다. 또 오늘까지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인 토요일 잠시 그쳤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폐교를 캠핑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래된 양곡 창고를 카페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시대가 변하듯 우리의 공간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에서 찾았는데요. 이 공간의 새로운 변신 지금 확인해 보시죠. 새로움을 찾아 더 높이 더 빠르게 지어지는 건물들. 하지만 오래된 건물에서 공간 가치를 재발견한 곳이 있다. 네, 대구에 흔치 않은 이런 분위기에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합니다. 여기가 병원인지 음식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독특한 공간으로 완벽 변신. 오래된 옛 건물에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었다. 독특한 걸 찾고 싶었는데 어디에도 없는 비용도 절감되고 독특한 컨셉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문화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아틀리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아날로그 감성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공간, 기발한 아이디어로 리모델링한 장소, 새로운 공간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특별함이 가득한 그 공간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본다. 요즘 SNS에서 핫한 이곳, 다녀간 사람마다 추천하기 바쁜데 독특한 외관은 물론 스낵바라는 흔히 볼 수 없던 이름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도대체 어떤 곳일까? 입구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한번 들어와 보자고 해서 같이 한번 들어와 보게 됐습니다. SNS 上查找到并且过来观看，而且室内环境非常的通透和简洁。 빈티지풍의 인테리어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가게 곳곳에 숨어있는 독특한 소품들, 이거 어째 수상하다 수상해? 원래 이 건물이 오래된 비뇨기과 건물이었는데 수리를 해가지고 카운터를 이렇게 그대로 활용하고 안에 진료실을 수리를 해가지고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또 수리를 해놨습니다. 아하, 오래된 비뇨기과 건물의 특색을 살려 색다른 공간으로 만든 것. 병원에 접수되는 물론 벽 타일과 나무 의자 등 병원의 소품 활용도 눈에 띈다. 주문하는 방법도 병원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새우탕면 하나 하고요. 또 뭐 김떡볶이? 새우탕이랑 기름떡볶이랑 순냉면 맞으세요? 네. 색다른 느낌이라 가게 홍보도 되고 새로 짓는 것보다 원래 것을 활용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았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 등장. 새우 진짜 생각났다. 병원에서 음식점으로 재탄생한 이곳의 메뉴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퓨전 분식. 아이들은 물론 어머니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는데 오늘부터 단골 예약. 영혼 같은 컨셉이 있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있는 이런 빈티지한 쪽 예쁘기도 하고. I thought it was a movie cinema, but it's not. It's 병원. It's great. Amazing atmosphere. 분위기도 너무 새롭고요. 음식은 정말 독특해요. 지금까지 먹은 떡볶이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바삭바삭하고 특이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 장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옥. 다양한 공간으로 재사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찾아온 곳, 빌딩 사이에 위치한 한 한옥. 여긴 대체 어떤 장소일까? 한옥에 등장한 꼬북꼬북 거북이? 강아지들도 있는 걸 보아하니 여기는 혹시 동물 카페? 강아지 치료하러 왔어요. 이곳은 애견 카페가 아닌 노령견들을 위한 동물병원. 동물병원과 한옥의 케미 생각보다 괜찮다.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한옥이었는데 아마 어떤 모 교육재단이 집안에 한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한 7, 80년 됐는 한옥으로 사용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었는데 도심 속의 시골을 만들고자 한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년 전 새롭게 지어진 동물병원.
40년 이상 된 고목을 절반 이상 재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나무들을 이용해 옛 한옥의 느낌은 그대로 살리고 튼튼함은 더욱 보강했다. 한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강아지들은 안락함을 느끼고 주인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I always feel comfortable coming here. I know that my dogs will get the best care possible, and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한옥을 하면은 우리 나무의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도 제거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장점도 뭐 특히 편안하고. 이 한옥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녀석이 있다는데 바로 병원의 마스코트 순신이. 순신아 밥 먹자. 밥? 한옥동물병원이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순신인 물론 치료를 받으러 온 강아지들도 한옥의 넓은 마당을 가장 좋아한다는데 집처럼 편안한 힐링의 공간이자 치료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병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좋고 또 강아지랑 시골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 문화의상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있다. 입구부터 예술적인 감각이 팍팍 느껴지는 한 카페. 하지만 놀라지 마시라. 얼마 전만 해도 여관이었단 사실. 이 공간은 6명의 예술가가 함께 대구의 문화공간으로 계획한 곳입니다. 대구의 중심인 중구에 위치한 청수장이라는 여관을 찾았고 40년의 역사 속에서 공간적 가치가 있는 이곳에 저희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보고자 이곳에서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화공간이자 카페로 바뀐 곳. 여느 커피 전문점과 비슷해 보이는데 바리스타가 내려준 커피를 받고 나면 네, 주문하시는 분 같습니다. 곧장 2층으로 직행하는 사람들. 위층은 뭔가 다른 걸까? 응? 이 익숙한 파란 타일. 다들 어떤 곳인지 눈치채셨을까? 여관의 목욕탕이었던 공간을 복원해 아날로그적 감성을 그대로 살려놓은 것. 여관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색적인 공간들이 너무 많고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내부 곳곳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이것만의 독특함. 이것이야말로 복합 문화 공간. 요즘 젊은 분들은 문화를 교류하고 소비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2층에서는 이야기를 소통하고 3층에서는 문화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아틀리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페 3층은 10개의 방이었던 구조를 활용해 예술가들의 개인전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다양한 작품들을 전문 큐레이터인 부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할 수 있으니 여기가 미술관인지 카페인지 헷갈릴 지경. 피자판에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어요. 느낌 작가님은 팝 아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얼굴을 주제로 작업하시는 분입니다. 오픈한 지 채 한 달이 간 넘은 이곳. 친구들은 물론 가족과도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데 대구 시민들과 교류하기 위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 중이라고. 문화장이니까 그러니까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공간이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쓰임새가 달라지는 법.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변화가 공존하는 리모델링 공간으로 알아본 새로운 공간 가치. 오래된 건물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자. 네, 보셨나요? 이 병원이 음식점으로 바뀌었고요. 또 여관이 카페로 바뀌었는데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색적인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하면 되니까 이 비용 절감 효과에서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도 이런 이색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정작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이 맛없어 보일 때 요리할 맛 안 나는데요. 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식 데코레이션의 세계, 함께 하시죠. 과일이 지천인 계절. 한 입에 물면 그 단물이 최고죠. 그런데 과일을 자를 때 가로로 자를지 세로로 자를지 껍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소소한 고민으로 머리 아팠던 분들 계시죠? 손님상에 과일 내기가 겁났던 분들. 똑같은 음식도 왠지 있어 보이게 돋보이는 비주얼로 만드는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름 하면 수박. 둥글둥글 수박이 실하게도 영 그렇습니다. 바로 요 녀석이 오늘 첫 번째 메뉴입니다. 여름 하면 또 요 수박이잖아요. 날도 더운데 요거 좀 먹고 하자고요. 수박 썰기는 나누기만 잘하면 되죠. 절반 나누고 착착착.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아우 잘 익었어요. 수박 썰기는 어설퍼도 먹는 건 최고죠. 수박이 제철이라서 참 맛있죠. 근데 조금 더 예쁘고 맛있게 먹는 법 아세요? 비법 전수 첫 번째, 과일 데코레이션의 달인 최강희 씨입니다. 우선 수박을 길게 자르고요. 그 끝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만들어 볼 거는요. 제가 아이스크림 모양을 또 만들어 볼게요. 수박의 껍질을 3등분 해서 왼쪽을 쭉 제거하고 가운데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오른쪽 껍질을 쭉 잘라줍니다. 점점 뭔가 모양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수박 트리 같기도 하고요. 어머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어. 예쁘게 잡아내고 또 입도 크게 안 벌어도 돼. 쏙쏙. 너무 편하네요. 예쁘기도 하지만 먹기도 참 쉽죠? 그러니까요. 다음으로 온 주부들이 손질하기 힘들어하는 멜론입니다. 마냥 돌려 깎는 게 아니고요. 수박과 같은 방법으로 길게 자른 다음 속씨를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도려내는데 끝부분은 살짝 남겨놓는 게 포인트. 그래야 과육을 잘랐을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어슷어슷하게 모양을 내거나 이렇게 일자로 잘라서 지그재그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떠세요? 벌써 자신감 충만되시죠? 또 멜론을 동그란 스푼으로 파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주스로 만들고 껍질을 분리한 그 위에 또르르 멜론알을 올리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방법 참 다양하네요. 이번에는 키위 나왔네요. 요거만 먹는 법이라고 해봐야 껍질 벗겨서 그냥 숭덩숭덩 썰어내는 거 정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키위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요. 제가 키위로 키위 사탕이랑 키위 리본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키위를 동그란 모양이 나오도록 자르고요. 껍질을 벗겨내는데 2cm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그런 후 껍질을 팔자 모양으로 돌려서 크게 리본을 만들고 미니 토마토로 장식을 하면 리본 모양이 완성됩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작게 리본을 2번 말아 꼬지를 꽂아주면 사탕 모양의 키위가 완성되는데요. 아이디어 최고죠? 이 바나나야 뭐 껍질 그냥 쑥 까서. 제가 바나나로 예쁜 야자수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먼저 바나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썰어서 접시에 길게 플레이팅 하고요. 또 키위는 반달 모양과 잘게 썬 모양 두 종류를 준비합니다. 뭔가 점점 모양이 나오죠. 잘게 썬 요 녀석들이 바로 백사장이 되는 건데요. 야 모래사장 있고 저기 보이세요? 그냥 드넓게 펼쳐진 바다에 갈매기 끼룩끼룩 날고 있고 그 해변이 그대로 그려있는 액자예요. 액자 그림이에요. 네. 여기에 돌고래가 보이면 더 멋있겠죠? 야자수 해변에 돌고래가 뜹니다. 바나나 줄기 끝에 블루베리 하나 꽂아주면 완성. 아니 보면서 저절로 같이 웃게 되네요. 어머 영락없는 돌고래지 뭐야. 물개 박수 치는 아이들 탄성이 들려옵니다. 조금만 정성을 들인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쁜 과일 깎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 면 식기 세트지요. 이 그릇도 갖고 싶고 저 그릇도 예쁘고 그거 아세요? 접시에도 트렌드가 있대요. 어머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릇 가게 오니까 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네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죠. 네. 요즘의 트렌드는 과일을 담는다고 해서 과일 접시만 쓰시는 추세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음식이 한식이든 중식이든 일식이든 어떤 음식을 담아도 되는 그런 그릇들을 많이 골라가는 추세예요. 이 한 그릇에 모든 음식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옷만 레이어드가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접시도 컬러나 질감 효과를 이용해서 데코하는 게 센스인데요. 오, 멋지네요. 새 그릇을 2개를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렇죠. 하나만 얹으면 또 다른 그릇이 나오는 거죠. 하얀 접시 위에 어떤 색감을 올리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쁜 그릇들에 그냥 정신이 팔렸는데 그런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어떻게 담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쁘고 맛있게 담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곰손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장한별 요리고수를 만나면 말이죠. 아이들 소풍 도시락이 늘 고민인 세댁들. 유부초밥의 변신 지금부터 잘 보세요. 네, 이제 달팽이를 만들 건데요. 달팽이요? 네, 이거를 달팽이 지금 그 등 부분을 만드셨고요. 이제 몸통 부분을 요 소세지 이용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소시지를 대각선으로 길게 잘라줍니다. 보통 이 꼬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파게티 활용해가지고 이걸 살짝 튀기면 먹을 수도 있고 고정도 아주 탄탄하게 잘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잘 튀겨진 스파게티 면을 2cm 길이로 잘라주고요. 소시지 하단부에 꽂아서 유부초밥과 꾹꾹 연결해주세요. 야, 여기까지만 봐도 그 달팽이 모습이 그려지네요. 이제 여기다가 예쁘게 눈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묵을 동그랗게 잘라내서 스파게티 면을 꽂아 고정시키고요. 거기에 김을 이용해서 눈을 붙이면 달팽이 4마리가 완성입니다. 푸른 초원으로 당장 소풍 가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조금 번거로울 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엄마표 도시락 꼭 도전해보세요. 이번에는 파인애플 이용해서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애기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간편하고 쉽게 할 것 같으면 통조림 쓰면 되죠. 통조림을 쓰면 편하기는 한데 저희는 오늘 이 파인애플 반을 쪼개가지고 판에서 그릇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인애플 볶음밥 어렵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을 반으로 잘라주고요. 과육은 따로 볶음밥에 넣을 수 있게 준비하는데요. 껍질 속은 저렇게 움푹 파줍니다. 아니 이런 생각 어떻게 있겠어요. 움푹하니 영락 없는 그릇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릇이 참 예쁘지 않아요? 이거? 다음은 볶음밥 하는 순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채소를 달달 볶은 후에 거기에 파인애플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야, 팬 안에 파인애플이 닿는 순간 그 향기가 달라졌어요. 네, 아무래도 파인애플 향이 상큼해가지고 여름에 입맛도 돋가지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벌써 침이 돌아요, 입안에. 고소하고 달달한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취향에 맞는 소스를 부어서 완성한 볶음밥을 파인애플 그릇에 담아내면 와이키키 해변 그늘이 부럽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까요. 네. 젓가락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아. 심지어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는데 아주 간단하게들 이렇게 꾸며냈어요. 조금만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시면은 쉬우니까 도전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도전해 보세요. 야, 사진 찍어야겠다. 찰칵, 찰칵, 찰칵. 태어날 때부터 솜씨 좋은 주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 소풍 도시락 쌀 때 한숨이 절로 나왔던 분들 오늘 해답 좀 찾으셨나요? 천편일률적인 돌려깎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솜씨를 더한 데코의 세계. 나를 위한 한상 차림도 좋고요. 오늘 저녁 가족을 위해서 솜씨를 한껏 부려보는 건 어떨까요? 똑소리가 응원할게요. 네, 음식 데코레이션 팁들 잘 배우셨나요? 이 팁들 잘 기억해 뒀다가요. 뭐 남편 생일 때, 자녀들 생일 때 혹은 손님 오는 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한 상 멋지게 차려내면요. 고급 레스토랑 따로 안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상 차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즘 같은 더운 날 시원하게 뭔가 생각나게 되죠. 바로 우리 열심히 일한 다음에 생각나는 그거, 바로 맥주인데요. 순창에 가면요, 그냥 맥주 아니고요. 이 특별한 명품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원한 맥주 한 모금 하러 가보시죠. 선생님, 아니 지금 대낮인데
아니 대낮부터 술 드시면 어떡해요? 아, 네. 저는 직업상 이렇게 술을 매일 먹습니다.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건배할까요? 건배, 예, 건배. 네, 알겠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온리 순창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온리 순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 네. 야. 무더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눈으로 그리고 향과 맛으로 깨워주는 특별한 수제 맥주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이제 맥주의 그 주원료인 이제 메가를 보관하는 창고예요. 와, 이게 다 메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맥주를 만드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물을 끓이는 공정에다가 이 메가를 분쇄해서 거기다 투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이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모가 첨가돼서 이 네 가지 원료가 맥주의 4대 원료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이제 맥주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뭔가요?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물이 그렇게 좋아요. 지하 안반수를 사용해 메가와 혼합하는 첫 번째 과정. 맥주 맛을 좌우하는 것은 물이기에 맑은 물은 기본이요. 발효는 덤으로 잘 되는 순창은 맥주 생산에 최적화된 곳이라는데요. 네, 이번 공정은 이게 지금 맥즙이거든요. 예. 맑은 맥즙만 추출을 해서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공정인 여과 공정이에요, 이게. 선생님, 근데 이 과정들이 전 너무 신기하기만 한데 지금 이제 여과돼서 맑은 맥주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요 다음 공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은 이렇게 맑은 맥즙을 가지고 끓이는 공정이 있어요. 네. 이제 끓이면서 호흡을 투입하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호피입니다. 아, 이게 호피인가요? 펠렛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맥주의 쓴맛도 부여하고, 네, 특유의 이제 호피 향도 내고. 한번 맡아보실래요? 무슨 자몽향이 나는데요? 아, 자몽향 같아요? 네. 독특한 맥주의 그 향이거든요. 예, 맞아요. 올해로 맥주를 만든 지 16년이 됐다는 브루마스터 차보윤 씨.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맑은 물도 중요하지만 발효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데요. 온도와 시간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예민한 식품. 순창 맥주는 꼼꼼한 그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발효가 다 끝나서 이거 이송해야겠네. 숙성 탱크로 이송해야겠다. 이렇게 개발한 수제 맥주는 총 6가지. 대중적인 필스너부터 부드러운 밀맥, 흑갈색의 에일 맥주 등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색깔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건가요? 맥주 종류에 따라서 각자의 레시피에 의해서 색깔들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약간 그 커피 맛 같은, 제 입맛은 그래요. 깜짝 놀라시는데요? 네. 약간 커피 맛이 나요. 네. 제 입맛은. 그 메가를 볶는 과정에서 네네. 그 초콜릿 몰트라는 그런 독특한 메가가 들어가서 아마도 그런 향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깔도 색깔도 거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색깔 나오고요. 두 번째, 그 향 한번 이렇게 맡아보세요. 훈제 향이 혹시 나지 않나요? 이거는 메가를 볶지 않고 훈제한 메가를 사용한 거거든요. 바로 맞히셨네요. 바로 이게 차이가 나요, 맛이. 유일하게 밀맥주입니다. 메가 중에 그 밀메가가 50% 이상 이렇게 돼서 좀 부드러운 맛이 날 거예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맥주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맛을 봤는데요, 선생님. 맥주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 있을까요? 보통 그 차가운 맛에 먹는다고, 시원한 맛에 먹는다고 뭐 잔을 얼린다든가 뭐 이렇게 마시는데 그러면 맥주 맛을 느끼기보다는 시원한 맛에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크래프트 맥주는 한 6도에서 7도, 뭐 8도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마시다 보면 그 바디감이 좀 풍성해져서 메가 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맥주를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네. 그 선생님, 보통 일반 맥주는 따라서 쭉 먹는데 아까 드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향을 한번 맡아보고 이렇게
향을 맡아보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드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뭐 좋아하는 향이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코로 향을 맡은 다음에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은데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쭉 마시는 게 그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요즘 뭐 개발한 맥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크래프트 맥주의 장점인 그 다양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또 지역 그 특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맥주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미 이제 작년에 블루베리 맥주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아, 블루베리 맥주요? 네. 아, 이게 블루베리 맥주입니까? 네, 드셔보세요. 맥주 맛이 나다가 뒷맛에 약간 그 맛이 나요. 블루베리 맛. 맞습니까? 블루베리를 즙을 내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건강 맥주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아, 건강 맥주? 네. 한 달의 시간을 거쳐 정성 들여 만든 순창 맥주가 이제 사람들을 찾아갈 텐데요. 유통기한은 3개월. 100% 냉장 상태로 유통하는 순창 맥주. 오늘은 어디를 가게 될까요? 자, 맥주가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 수제 맥주 이게 어떻게 알고 여기서 이렇게 팔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전주에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역 맥주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또 마침 전북의 순창에서 제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뭐 찾아보고 맛을 보고 또 괜찮길래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이 어떻든가요? 아, 맛있습니다. 그 기존에 보통 수제 맥주라고 하면 크래프트라고 하면 좀 맛이 너무 독특해서 사실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좀 많이 대중화에 맞춘 면도 있고 흔한 우리 대기업이 만드는 맥주들과는 당연히 맛이 다르고요. 좀 더 보리 맛이 풍부하다거나 또 호흡 향이 더 독특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사장님, 이제 손님들의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손님들 어떻습니까? 아, 반응 너무 좋고요. 특히 여기 전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저희 가게를 와서 한 번씩 먹어보면 한국에서도 이런 좋은 품질의 맥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아, 외국 분들이 나이스, 뭐 굿, 뭐 이런 걸로 표현하나요? 어썸이라고 하죠. 더없이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순창의 수제 맥주는 오늘도 진화하는 중입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하루를 쭉 보냈는데 이 맥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에 있어서 이 수제 맥주란 피처럼 항상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피가 이렇게? 아마 여기 있다면 맥주가 흐를 겁니다. 아, 지금 여기 안에서 막 흐르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그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를 그 독일까지 그 수출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배 한번 하시죠, 대표님. 네. 예, 우리 순창 수제 맥주가 세계로 뻗는 그날까지. 네. 자, 그날을 위하여. 무더운 여름, 우리에겐 맥주 한 잔에 시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맥주. 올여름은 순창의 수제 맥주 한 잔 어떠신가요? 사실 순창하면 고추장만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는 맥주의 고장 순창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의 꿈처럼 앞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창의 수제 맥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관내 해수욕장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방죽포, 거문도, 장등, 안도, 만성리 해수욕장, 그리고 무술목, 모사금, 웅천 피서지가 7월 8일부터 40일간 피서객들을 맞이하는데요. 각각의 장소마다 풍경도 매력도 다른 해수욕장에서 올여름 즐거운 추억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10번째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여수 쌍봉동 선수체육공원으로 집결해서 함께 걷게 됩니다. 생방송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밝혀줄 수 없는